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9호 제5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계층 마음건강검사 실시.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60세 이상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하센터에서 노인우울 선별검사를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노인우울 선별검사는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로 대상자 집중관리를 위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우울과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자 대표적인 서비스직인 공동주택 경비, 미화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는 관내 71개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검사 대상자 445명에게 선별검사 실시와 자살 예방 홍보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 중증 고위험군 10명, 경도 고위험군 61명, 정상군 374명이 확인됐으며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을 통해 상담, 의료기관 연계, 정서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의 노인우울 선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증 고위험군 개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집안이나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의 우울 증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노인우울 선별검사에 참여하여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신건강검사 및 상담,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 관련 문의는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 운영 가만 전화기 523-8609-868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구리시 복지 사각지대 주거 환경 개선 민관이 뭉쳤다.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15일부터 24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업체인 금강주택 대표이사 김충재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취약계층 3가구에 대한 노후주택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보수공사는 금강주택의 사회공헌 사업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가구를 시가 추천하면 금강주택이 주거 상태가 열악하고 공사가 시급한 3가구를 선정하여 2,400만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 개보수, 도배,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받은 한 시민은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만들어서 지친 몸과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금강주택과 같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2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년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 시상식에 구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고세희 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동반자, 안전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위탁, 위기 청소년 전문 심리상담 등 26년의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2021년 경기도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 단체 부문의 경기도지사 표창과 더불어 개인 부문에서 구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 상담교육팀장 마은실, 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구리시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담사업과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찾아가는 상담인 청소년 동반자 사업,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보호사업 등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군포시 1388 청소년 지원단 구성. 군포시는 5월 25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상담 및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388 청소년 지원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군포시 모범운전자회,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자원활동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지역사회 민간기관, 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된다. 특히 지역의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견 구조 지원단, 복지 지원단, 상담 멘토 지원단 등 3개의 하부 지원단이 구성된다. 한대희 시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 청소년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내주신 1388 청소년 지원단 신규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놓인 지역 청소년들이 밝게 성장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시는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발굴 지원 사례 관리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 통합 관리를 위한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청소년 청년 정책과
지역번호 031-390-05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군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군포시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결과 최근 평생학습도시로 다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한 주기 재지정 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으며 두 주기 재지정 평가는 2024년에 다시 이루어진다. 군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을 바탕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과 사업별 계획 수립, 전담 인력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인정받았다. 김포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지원. 김포시가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25일 오전 열린 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김포시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행사는 사전 제작된 김포시 장애인 복지관 천사들의 앙상블 공연팀의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장애인 단체와 기관, 김포시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의 응원 영상이 상영됐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참여기관 시설 단체들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하영 시장과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김동준 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 김포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평생학습 권리 누구든지 차별과 소외 없이 참여하고 학습이 자립과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김포시민으로서 서로 배우고 나누며 상생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공동체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과 평등,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조화로운 평화도시의 비전을 담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모두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장애인이 꿈을 키우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3월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김포시는 중장기 평생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 GTXD 원안으로 장애인 이동권 즉각 보장하라. 27일 4. 김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김동준, 회원 등 김포시 장애인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GTXD 노선 원안 관철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포시에 거주하는 2만여 명의 장애인들을 대표하여 GTXD를 원안대로 서울로 직결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천 환승하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함으로써 평등과 공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김포 골드라인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A 사용지 한 장 사이즈에 한 명이 타야 하는 지옥철에 시민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이 처참하게 짓밟혀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에게 환승은 너무 힘든 일이라면서 환승이 아닌 한 번에 강남이나 하남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요구했다. 또한 6월에 있을 제4차 국가철도 계획에서 김포를 포함한 서북부 광역권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GTXD 노선의 원안 통과 및 서울 도시철도 5호선의 김포 연장으로 교통지옥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교통 이동권을 정당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받으세요. 김포시는 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 속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개설 운영한다. 강좌에서는 스마트폰 기본 설정과 사용법, QR 체크인, 버스 노선 검색, 카카오톡 활용법 등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강좌는 스마트폰 사진 꾸미기, 음식 배달, 기차표 예매, 스케줄 관리 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앱 활용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번 강좌는 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월요일은 통진읍, 화요일은 장기동, 수요일은 풍무동, 목요일은 양촌읍, 금요일은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지난 21일부터 김포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으로 선착순 온라인 접수 중이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방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www.kimpo.go.kr 또는 전화, 정보통신과 지역번호 031-980-2082로 문의하면 된다.